앞서 해썹 7원칙 중에서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 결정 단계를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정된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 기준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입니다. 첫째, 한계 기준이란? 둘째, 한계 기준 설정 절차. 셋째, 공정별 한계 기준 설정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한계 기준의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며 한계 기준 설정 절차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 한계 기준 설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계 기준이란? 한계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계 기준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합니다. 한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중요관리점에서 관리해야 할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 또는 허용 가능한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치 또는 최소치를 말합니다. 한계 기준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육안 관찰이나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또는 특정 지표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한계 기준은 육안 관찰이나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특정 지표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 가열 온도 및 시간, 건조 온도 및 시간, 수분 활성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화학적 특성에 따라 염소, 염분, pH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의 크기와 철, 스테인리스 등의 검출 능력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한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업 현장에서 담당자가 신속하고 쉽게 확인 및 기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계 기준은 초과하면 안 되는 양 또는 수준인 상한 기준과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인 하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시편의 크기를 2mm 이하로 설정하여 최대 상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주정의 양을 일정량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소 하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관리점에서 가공 조건의 위해 요소 제어 효과를 확인한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열 온도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가열 시간의 최소, 최대 수치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기준은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의 원인 물질이 확실하게 제어 또는 허용 범위까지 감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나 수치 등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한계 기준은 중요 관리점에서 가공 조건에 대한 위해 요소 제어 효과에 대한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최고의 측정 범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에서 배추, 무, 양파, 대파, 마늘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세척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중요관리점은 세척 공정이지만 세척 공정에서 한계 기준은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원료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관리점으로 주로 설정하는 공정입니다. 이 외에도 업체에서의 위해 요소 분석 결과에 따라
다양한 중요관리점 및 한계 기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공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한계 기준 항목 예시입니다. 한계 기준 설정 절차. 한계 기준은 다음 절차에 따라서 설정합니다. 첫째, 결정된 중요관리점별로 해당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어떤 한계 기준이 있는지 법적인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합니다. 둘째, 법적 한계 기준이 없을 경우 업체에서 위의 요소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한계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필요시 국내외 문헌에 의한 자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조 공정에서 현장 시험을 실시한 후 업체의 설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설정합니다. 셋째, 설정한 한계 기준에 관한 과학적 문헌 등 근거 자료를 유지 및 보관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합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과 같은 관련 법령에서의 요구사항, 전문가의 조언, 연구 논문, 제조 공정에서의 기본 공정 조건, 식품 관련 전문 서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는 시간, 온도, 횟수, 자력 크기 등의 조건과 같은 중요관리점의 가공 조건별 실제 제조 공정에서 원료, 공정별 반제품 및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설정된 한계 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여야 합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생산과 가장 밀접한 법률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 법률을 토대로 대통령령인 시행령, 총리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식품 생산을 위한 세부적인 요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통해 해썹과 관련한 기준 및 식품 유형별 세부 기준과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에서 냉장 보관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한 후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포장육에 규정된 보존 및 유통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육의 보존 및 유통 온도 중 냉장일 경우 -2에서 10도씨에서 보존 및 유통해야 하며 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은 -2에서 5도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사항을 참고하여 포장육의 냉장 보관 공정에서 한계 기준을 -2에서 5도씨 이내 관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중 하나는 제조 공정에서의 가공 조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열 공정에서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 먼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가열 온도 및 가열 시간의 조건별로 실험하여 관능평가를 설정합니다. 관능평가를 통해 생산 가능한 품질이 될 수 있는 가열 온도, 가열 시간 범위 및 품온 등을 설정합니다. 관능평가에서의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시생산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가공 조건 및 최적의 품질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제품의 가열 온도, 가열 시간을 한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한 조건으로 가열 공정의 전과 후 식중독균 검사 등 실험을 통해 공정에서 위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최종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 검출 공정에서 한계 기준은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한계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사에서 발생 가능한 최소 크기의 금속 이물을 수집하여 크기를 측정합니다. 이후 금속 검출기의 감도에 따라 금속 시편을 크기별로 통과시켜 금속 검출기기의 검출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후 최적으로 설정된 감도에서 실제 생산 제품과 금속 시편을 함께 금속 검출기 내 위치별로 통과시키고 반복 실험을 통해 제품별로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현장 담당자가 해당 공정의 시작에서 또는 끝에서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할 것인지 세세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계 기준 설정을 통해 원료와 최종 제품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한계 기준이 작업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현장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조 공정의 변화나 작업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계 기준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제품의 위생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별 한계 기준 설정 예시. 중요관리점별 한계 기준을 설정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중요관리점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한계 기준의 예시입니다. 중요관리점과 세부 한계 기준의 수치 및 지표는 업체의 위해 요소 분석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한계 기준은 명확한 수치와 범위로 표현하여 현장 작업자가 쉽게 육안 관찰하거나 간단하게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별로 자세한 한계 기준 설정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열 공정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관능평가를 실시합니다. 관능평가를 통해 생산 가능한 품질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가열 온도와 가열 시간의 범위 및 품온 등을 1차로 설정합니다. 관능평가에서 설정된 공정 조건을 참고하여 시생산 등을 통해 설비가 작동되는 온도 범위나 시간 등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적의 품질 범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실험 결과에 따라 본 가열 공정의 한계 기준은 가열 온도 100에서 110도씨, 가열 시간은 5분에서 7분 30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한계 기준이 실제 위해 요소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는 유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열하기 직전의 반제품과 한계 기준에 맞게 가열한 반제품을 가열 전과 후 시료로 보고 외부 공인기관, 의뢰 또는 자체 실험실에서 미생물 검사를 통해 미생물 제어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또한 반복 실험을 통해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소독 공정도 먼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관능평가를 실시합니다. 관능평가 결과 생산 가능한 품질이 될 수 있는 소독 농도와 소독 시간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또한 자동 염소 투입식 또는 수동식 등 소독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료를 최대 얼마나 투입했을 때 소독수 농도를 유지하는지 알아보고 소독수의 교체 주기를 설정합니다. 관능평가에서 설정된 공정 조건을 참고하여 시생산 등을 통해 설비가 작동되는 온도 범위나 시간 등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적의 품질 범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실험 결과에 따라 본 소독 공정의 한계 기준은 소독 농도 150에서 200ppm, 소독 시간 1분 30초에서 3분, 소독수 교체 주기는 제품에 따라 150kg 작업 후 또는 300kg 작업 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독 공정이라 하더라도 제품 특성에 따라 세부 한계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한계 기준이 실제 위해 요소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는 유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소독하기 직전의 반제품과 한계 기준에 맞게 소독한 반제품을 소독 전과 후 시료로 보고 외부 공인기관 의뢰 또는 자체 실험실에서 미생물 검사를 통해 미생물 제어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또한 반복 실험을 통해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금속 검출 공정에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 및 공정 환경에서 유래 가능한 모든 금속 이물의 종류와 수를 조사하여 정리합니다. 작업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이물의 크기와 수를 기재하고 제품의 이물 클레임 사례 등을 조사하여 이물의 종류와 크기를 분류합니다. 금속 이물의 크기를 토대로 업체에서 발생 가능한 금속 이물의 최소 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조사한 결과 우리 업체는 최소 10mm 이상의 이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제 금속 검출 설비에서 자사의 금속 이물을 감지할 수 있는 최적 감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생산되는 제품의 중량을 확인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금속 검출 설비의 감도를 조정하여 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공정품을 금속 검출 설비의 위치별로 통과시켜 금속 이물의 검출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공정품에 표준 금속 시편을 넣고 금속 시편의 크기별, 위치별로 금속 검출 설비의 검출 성능을 시험합니다. 이 표는 금속 검출 설비에서 자사의 금속 이물을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감도와 금속 시편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금속 검출기 터널 내의 위치별로 감도에 따라 철과 스테인리스 시편의 검출 정도를 반복 실험하여 검출률을 확인합니다. 금속 검출기 터널의 모든 위치에서 검출률이 100%로 감지될 수 있는 검출기 감도와 시편의 최적 크기를 확인합니다. 예시에 따르면 적정 감도 51대, 철 시편 2.0mm, 스테인리스 시편 2.5mm가 가장 잘 검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 검출기의 감도가 51대, 금속 이물을 가장 잘 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제 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금속 시편을 위치별로 같이 넣어 실제 제품에서도 금속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역시 금속 검출기 터널 내의 모든 위치와 제품과 금속 이물의 모든 위치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최적의 금속 시편 크기를 확인합니다. 이 표의 예시에 따르면 철 시편 2.0mm, 스테인리스 시편 3.0mm를 제품과 함께 시험하였을 때 모든 위치에서 가장 잘 검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예시 제품의 한계 기준은 철 2.0mm, 스테인리스 3.0mm가 됩니다. 한계 기준 설정이 미흡한 사례를 확인해 보면 왼쪽의 표에서 한계 기준의 관리 항목을 설정할 때 제품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한계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농산물로 할 경우 농산물의 특징이나 투입량 등 작업량에 따라 한계 기준이 원료별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면 오른쪽 표처럼 소독 농도, 소독 수량, 소독 시간,
소독수 교체 주기 등 한계 기주의 관리 항목과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기준 설정이 미흡한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면 설정한 한계 기준의 시험 결과 등 검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유효성 평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속 검출 공정의 경우 유효성 평가를 실시할 때 이물 혼입이 가능한 모든 위치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왼쪽의 표를 보면 특정 위치에서만 평가를 실시하여 유효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한 사례는 오른쪽 표처럼 제품별, 포장 형태별, 위치별로 유효성 평가 실시 등 이물 혼입이 가능한 모든 위치에서 평가함으로써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계 기준 설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 관리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때 담당자가 육안으로 쉽게 관찰 가능하거나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위해 요소를 제어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